여러분 혹시 단순한 디지털 화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숨겨진 엔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주인공, 스테이블 코인의 정말 놀라운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정치 토론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USDC는 투명하지만 USDT는 암시장에서 쓰이니까 우리는 USDC를 써야 한다. 언뜻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니, 그럼 이 정치인들은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죠. 자, 모든 위대한 발명품이 그렇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바로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큰 약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름에 모든 힌트가 다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가치를 지닌 코인이란 뜻이죠. 어떻게 안정적이냐고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에 그 가치를 1대1로 딱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른 암호화폐들처럼 가격이 막 미친 듯이 널뛰는 걸 막도록 설계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비트코인은 뭐랄까 디지털 금 같은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가격이 오르기만 기대하는 자산이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니까 우리가 진짜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누구에게 돈을 보낼 때 쓰는 디지털 현금에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사둔 금 가격이 오늘 20%나 올랐다고 해서 그걸로 커피를 사 마시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세상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사실상 두 거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더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USDT, 그리고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USDC죠. 네, 맞아요. 아까 그 정치 토론회에서 헷갈려 했던 바로 그 두 이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마 여기서 진짜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디지털 현금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돈, 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미국 달러,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빚입니다.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 그러니까 일종의 빚 문서를 발행해요. 그럼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걸 사들이고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새로운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본질은 결국 정부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먼저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달러를 줍니다. 그럼 발행사는 그 돈으로 뭘 하냐? 바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요. 그리고 그 국채를 담보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미국 달러를 만드는 과정이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오직 중앙은행만이 가졌던 고유 권한, 바로 화폐 발행이라는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중앙은행처럼 돈을 찍어내는 이 구조,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금융기술이 어떻게 미국의 엄청난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7조 달러. 이게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어마어마한 빚을 유지하려면 미국은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빚, 즉 국채를 계속해서 사줄 새로운 구매자를 끊임없이 찾아야만 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 정부에 의존해서 이 빚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생긴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린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우연에 가깝게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된 셈이니까요.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이야기 어쩌면 좀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전 세계의 비즈니스와 우리 같은 개인들의 거래 방식을 아주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삶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옛날에 해외로 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쌌잖아요. 은행 거치고 또 다른 은행 거치고 복잡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 모든 중간 단계를 그냥 싹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카톡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단 몇 초 만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로 지구 반대편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이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를 막힘없이 잇는 거대한 금융 슈퍼하이웨이를 뚫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죠. 하지만 21세기의 새로운 영토는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통화 영토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누가 이 영토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패권이 결정될 겁니다. 아마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돈에다가 규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건이 배송 완료되면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돈 자체에 심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세상. 이게 바로 AI와 로봇이 경제의 주체가 될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가 되는 거죠. 오늘 분석을 이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세기의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과연 그들이 가진 땅의 크기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배하는 네트워크의 힘에서 나올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